앞서 소개한 자전거 관련 데이터인 데이터 CSV 파일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분석가로서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 먼저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프로세스를 입문자분들께서는 수립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초기 수립 과정에 대해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전거 데이터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시려면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따릉이, 경기도 시민이 이용하는 에버리바이크 등 자전거 대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 프로세스를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분석 목표를 수립하셔야 됩니다. 통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것은 비교 통계라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전거 데이터를 통해서 뭐뭐별 자전거 대여 현황과 같은 분석 목표를 세우고 분석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대별 자전거 대여량 예측, 계절별 자전거 대여량 예측 등 우리는 비교 통계를 수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과를 추측하고 예측해보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대여할 때 많은 요소들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날씨를 고려하면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 자전거를 많이 대여할 것이고, 회원 유무를 고려하면 회원이 비회원에 비해 자전거를 더 많이 대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 예측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아직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측에서 끝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을 함께 수행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로는요, 결과를 활용해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파견 및 공기업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고 행동 패턴을 예측해서 수요나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다수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를 기억하시면서 본 강의의 분석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불러들여오고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데이터 CSV 파일을 열어보시면 아래와 같은 데이터 형태가 확인됩니다. 데이터를 직접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 자체가 분석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제가 총 6개의 행만 보이도록 잘라두었는데요. 변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면 인스턴트라는 변수부터 CNT라는 변수까지가 확인되고 각각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개략적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7개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번외편으로 3개까지 총 10개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 배운 적이 있죠. 이를 통해서 각 변수별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될 것인지 먼저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분석가로서 해줘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각 변수별로 명서 등비, 척도를 확정하고 아래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확정되어야 되는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변수를 소개해보면서 변수별로 어떠한 척도를 가질 것이며 어떠한 데이터 타입으로 확정 지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요, 인스턴트 변수로 레코드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이는 1, 2, 3, 4, 5, 6 형태로 등간 척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는 사실상 R이 인덱스 정보를 항상 주기 때문에 해당 열을 삭제하는 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변수인 dtday는요, 말 그대로 날짜, 데이트를 의미하는 변수입니다. 만약 내가 시계열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변수는 등간 척도여야 되고 연도별로 분석할 예정이면 해당 변수는 명목 혹은 서열 척도로 세팅하여야 됩니다. 사실상 이를 결정하는 건 분석가이기 때문에 분석가의 역량에 따라서 등간 척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명목 서열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즌 변수입니다. 시즌 변수는 추후에 계절별 뭐뭐뭐 이런 식으로 비교 통계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명목 척도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R에서는 요인형으로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보통 유저들이 실수하는 것이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계절의 순서입니다. 분석가가 만약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계절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먼저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1이 윈터, 겨울이고 2가 스프링, 봄이고 3이 서머, 여름이고 4가 fall, 가을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알고 있는 계절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시즌이라는 변수가 서열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계절별로 랭킹은 없으나 기존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레벨의 순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변수는요, 연도를 나타내는 YR, 즉 이어 변수입니다. 0이 2011년, 1이 2012년을 의미하는데요.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명목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R에서는 요인형으로 세팅하시면 되는데, 추후에 내가 만약에 시계열 분석을 할 예정이다 라고 했을 때는 등간 척도로 세팅해야 됩니다. 이 역시 앞서 두 번째 변수로 설명드렸던 DT데이와 같이 분석과의 역량이 달려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변수는요, month, 즉 월을 의미하는 변수로 1부터 12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등간 척도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변수는요, 홀리데이 변수로 웨더데이가 홀리데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른 변수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는 0은 not a holiday로 1을 홀리데이로 레이블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명목 척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R에서는 요인형으로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변수부터 여섯 번째 변수까지 각각의 변수별로 명서 등비를 확정 짓고 R에서의 데이터 타입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나머지 변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